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미루기의 기술,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루기라는 게 좋은 습관이 아니죠. 근데 미루기의 기술, 뭔가 미루기를 권장하는 듯한 이런 느낌을 갖게 됐는데 그런 책은 아니고, 이 저자는 스탠포드 대학에서 철학 교수로 재직 중인데, 이 미국 지역에서는 미루기라는 게, 물론 우리도 미루기를 부정적으로 보지만 그것보다 상당히 더 심한 부정적인 생활 질병으로 보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라든가 자신감, 결여, 이런 것들을 굉장히 큰 약점으로 보잖아요. 미국이란 나라가 카네기 인간관계론, 성공론부터 시작해서 자기계발서의 나라이고, 지금 현재도 우리가 읽는 거의 대부분의 자기계발서가 미국에서 출간이 된 거죠. 반면 유럽에는 자기계발서라는 그런 장르 자체가 거의 존재를 하고 있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일을 미루는 경향이 있다. 그 스스로가 스트레스나 죄책감을 많이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 페리 교수가 그들에게 어떤 애정어린 위안을 주기 위해서, 다만 미루기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아닌데, 미루기를 하는 이런 습관을 가지면서도 동시에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러한 테크닉, 그런 기술에 대해서 쓰고 있는 책입니다. 책이 짧은 편인데 쉽지만은 않아요. 그 중에서 우리가 참고해 볼 만한 내용들 한 4가지 정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제 쪼개기인데, 너무 덩어리가 크면은 일을 미루게 되죠. 우리가 일을 딱 하려고 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요된다. 그러면은 그 자체로 이제 미루게 되는 그런 관성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할 일 리스트를 아주 세분화해서 작게 쪼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를 완수하는데 적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요가 되고, 하지만 완수하면서 이제 성취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성취감은 우리가 그 이후에도 많은 일을 지속적으로 해낼 수 있는 그 에너지의 원천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이라는 게 묵묵하게 소처럼 늘 뚜벅뚜벅 이렇게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과정에서 성취의 감정을 느끼고, 그런 걸로 또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빚이 있는 거예요. 한 5가지 종류의 빚이 있는데,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그 빚 중에서 이자율이 높은 빚부터 갚는다는 거예요. 그 빚의 규모와 상관이 없이. 그렇게 해서는 빚을 다 갚는 경우가 드물다고 합니다. 5개의 빚 중에서 이자율과 관계없이 가장 적은 금액, 그것부터 갚아나가면, 가장 적은 금액이니까 일단 하나 갚을 수 있죠. 그 성취감이 그 나머지 빚들을 하나씩 하나씩 갚게 해나간다. 그런 예를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구조화된 미루기, 체계적인 미루기, 이런 개념이 되는데, 미룬다는 거, 그러니까 뭘 미룬다는 거는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한다, 이건 사실 미루기라고는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 존 페리 교수가 의미하는 미루기는 어떤 일을 미루면서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상태,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관점에서 미루기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테크닉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냐면, 내가 지금 과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일까지. 근데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평상시에 하고픈 일의 리스트를 많이 설정을 해 놓으라는 거죠. 중요한 많은 일들을 설정을 해 놓고, 그것을 미루면서 내가 지금 과제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루기의 느낌은 들지만 결국 미뤘지만 내가 할 일을 해나가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미얀마 사태가 심각하단 말이에요. 이럴 때 내가 미얀마에 대해서 좀 더 알아야 되겠다. 미얀마 역사서를 한 권 읽어야 되겠다. 이렇게 할 일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근데 그거는 좀 미뤄야겠네. 일단 과제를 해야겠네. 미루기를 하지만 결국 일을 하는 것이고,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책을 한 권은 반드시 써야겠다. 아니면 나의 인생 작품이 될 만한 걸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남겨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늘 설정을 해 놓은 다음에 그걸 해야 되는데, 일단은 너무 큰일이니까 미루면서 내일까지 해야 될 과제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존 페리 교수의 사례는 내일 강의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걸 미루면서 학생 기숙사를 가가지고 학생들하고 탁구 치고 학생들하고 대화하고 어울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미국 대학에서는 교수들이 학생들과 어울리고 상담하고 이런 친화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교수 평가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강의를 미루면서 기숙사 가서 어울렸던 것으로 인해서 최고의 학생 친화적 교수로 뽑히게 되고 교수의 자질로서 인정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구조화된 미루기, 체계적인 미루기의 방법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미루기로 아이디어를 획득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아이디어 생산법이라는 책을 봤잖아요. 꼼꼼히 자료를 습득해서 열심히 읽어서 머리에 넣어놓고 그 뒤부터는 어떻게 하라고 했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음악을 듣는다거나 영화를 본다거나 그 일과 관계없는 일에 멍 때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일정 기간 가져야 된다고 했죠. 그러다 보면 우리 뇌에서 알아서 번뜩 하면서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된다. 그게 이제 아이디어 생산법인데, 우리가 할 일 리스트를 갖고 있을 때 빨리빨리 해치워야지 하다가 보면은 정작 중요한 아이디어 없이 그 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미루다 보면 그런 아이디어 생산법에 있어서의 그 숙성의 시간, 멍 때리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유용한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한다는 거예요. 존 페리 교수의 자신의 경험이기도 하고, 실제로 그런 사례들은 몇 번 경험을 해볼 수 있잖아요. 물론 어떤 데드라인을 심하게 지나서 밀어서 일을 그르치게 만드는 그런 경우는 절대 안 되겠지만, 일의 성격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 미루는 것이 보다 유용한 결과물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다. 자, 네 번째, 마지막으로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완벽에 대한 환상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완벽에 대한 환상이라는 게 이 미루기에 아주 큰 이유가 된다고 합니다. 너무 완벽하게 하려다 보니까 일 자체를 아예 시작도 못 하는 거죠. 무용한 고민에 휩싸이는 거예요. 내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야지. 그거를 준비하는데 자료 수집하고 하는데 몇 년을 보내면서 결국에는 그 사업을 시작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일 자체를 성공이 아니라 이제 실패로 만드는 그런 경우가 바로 이러한 완벽에 대한 환상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다 느끼고 있지만 완벽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 신기루죠. 없는 개념이잖아요. 상대적인 개념이고, 그리고 일이라는 거는 그 자체, 과정 그 자체가 동력이 되는 경우가 많죠. 일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불뚝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그 과정에서 가지를 쳐서 또 그 방향으로 또 훨씬 좋은 성과를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실제 우리가 해나가는 아주 많은 것들, 많은 일들은 완벽이라는 결과물 자체를 기대조차 하지 않는 그런 일들도 많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완벽에 대한 환상, 그런 걸로 인해서 일을 미뤄서는 안 되겠다. 그건 신기루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짧은 분량이지만 내용은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책이었던 것 같아요. 좀 몽롱하게 읽었던 책인데 우리 생활에 적용해 볼 수 있는 요 네 가지만 한번 유용하다 싶어서 뽑아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자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